안녕하세요. 10분 소방 현장 대응 기술의 아나운서 박원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홍순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알아본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안고 왔습니다. 예? 제가 역사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 소방의 역사를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했을 때부터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불은 늘 재난을 불러왔기 때문에 인류가 불을 다루기 시작한 순간부터 소방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우리나라의 소방제도 및 조직 등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제도는 언제 시작되었다고 보나요? 고려시대를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066년 개경의 곡식창고 운흥창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를 계기로 문종은 화재를 감시하는 관리를 두는 금화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바로 이 금화원이 우리나라 소방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거의 1000년 정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 우리의 소방 역사는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빠르게 발전합니다. 조선은 태조 때부터 군정을 담당하는 무비사라는 기관에 불을 끄는 등의 일을 맡게 했습니다. 태종 17년에는 금화령을 선포해 실화자, 즉 불을 낸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습니다. 불을 내서 피해를 입히면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생겼겠네요. 맞습니다. 이후 세종대에 이르러서 궁궐 화재 대비책인 금화 조건이 발표되면서 소방제도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 8년에 한양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성의 4분의 1을 불태운 이 거대한 화재로 인해 소방기구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목조 건물이 많아가지고 그 화재에 더욱 취약했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건축물이 목조로 지어졌는데요. 이 한양 대화재를 계기로 세종은 화재를 전담하는 금화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금화도감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전담 기관입니다. 역시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예. 금화도감은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금화도감은 임시관청이었지만 다양한 소방 업무를 했습니다. 단순히 불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불을 낸 실화자를 체포하고 군사 및 민간인을 동원하며 이재민을 보호하는 등 화재 관련 업무의 일체를 담당했습니다. 반드시 화재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세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화 조건이라는 구체적인 화재 대비책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불이 번지는 걸 막는 담장인 방화장 설치, 웅덩이를 통한 저수의 확보, 도로 확장, 소화기구 비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진짜 놀라워요. 이후 세조대에 이르면 구화 3호에서 오늘날의 소방법과 화재 예방 규칙에 비견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했으며 화재 진압 관원인 멸화군을 창설해 운영했습니다. 멸화군이라 화재를 몰살해버린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소방차도 없고 소화전도 없어서 지금처럼 많은 양의 물을 뿌리지는 못했을 텐데 어떤 소화 장비로 불을 껐을까요? 조선 후기에 편찬된 만기요람 군정편을 살펴보면 창덕궁의 인정전 월대에서 각종 소방기구를 점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괭이, 삼지갈고리, 삽, 도끼, 낫, 쇠스랑, 물통, 단모, 두레박, 두레박줄, 떡매, 구름사다리 등을 비치하고 점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궁궐 정전과 같이 중요한 건물에는 화재 진압 시 사용할 방화수를 담아두는 용도로 커다란 항아리를 설치했습니다. 나 이거 그 경복궁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커다란 항아리가 무슨 용도로 썼나, 그래서 이걸 왜 갖다 놨나 생각했는데 궁금증이 싹 사라집니다. 쓰임새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금우라고 불리는데 정확한 이름은 두모입니다.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가시면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모에는 재미난 속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모에 물을 담아 놓으면 화마가 불을 내려왔다가 두모에 비친 자신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세수하러 갔다가 거울 보고 놀랄 때가 있잖아요. 옛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 조상님들의 해악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외에도 화재를 제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가 사용됐는데요. 목민심서에서는 거적으로 화재를 제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에 적신 거적으로 불을 덮어 화재를 제압하는 방식이었죠. 화재 진압에 멸화자라는 장비도 사용됐습니다. 멸화자는 불채, 마탑이라고도 불렸는데 8척, 그러니까 대략 2.5m 정도 되는 길이의 막대 끝에 산마 2근을 매달고 흙탕물에 적셔 불을 끄는 도구입니다. 또 세조 때의 멸화구는 도끼, 철구, 장제, 사다리 등을 준비해 화재에 대비했습니다. 근데 왜 화재를 진압하는데 도끼나 철구 같은 살벌한 장비가 필요한 걸까요? 그걸로 불을 어떻게 끄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는 소화전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소방 펌프차로 불을 끄는 방수 소방 방식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발화물을 부수는 파괴 소방 방식을 통해 화재 진압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 주변을 미리 부수어 불이 커지지 않게 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었죠. 그럼 조선시대에는 방수 소방 방식은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 후기 경종 시기에 이르면 수총기가 도입됩니다. 이 수총기는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인데요. 완용 펌프의 시초라고 보면 되는데 인력으로 펌프질을 해 그 압력으로 방수하는 장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예민 6조편에서 평양 및 전주 같은 교통이 좋은 읍이나 큰 도시에는 마땅히 수총 10여 개를 비치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점점 오늘날 소방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소방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인구가 밀집되고 점포 및 공장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자 마침내 1925년 4월 1일 한국의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남대문 인근에 설치됩니다. 경성소방서는 수방반, 펌프반, 파괴반, 사다리반으로 구성됐고 소속에는 7개의 파출소를 두었습니다. 또 경성소방서는 전국의 소방조들을 모아서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많았던 시기인 만큼 갑자기 많은 게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변한 만큼 위상도 달라졌는데요. 경성소방서는 1937년 광화문 부근으로 신축 이전했는데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최신식의 8층 건물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성 중심지의 소방서 건물이 그렇게 크게 지어진 것은 소방 활동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과거에 비해 건물이 커지고 또 많은 주목을 받으니 소방 장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펌프 장비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펌프 장비의 도입으로 화재 진압의 효율이 극대화돼 파괴 소방 중심의 화재 진압 방식이 방수 소방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1876년 개항 이후에는 펌프질로 물을 분사하는 완용 펌프가 도입됐고 1907년에 부산 소방조가 중기 펌프를 도입합니다. 1912년에는 한국과 일본 최초로 스위스의 가솔린 펌프가 도입됩니다. 이후 1921년 경성소방서가 한국 최초로 자동차 펌프를 도입했습니다. 자동차 펌프는 소방수가 탑승해 85마력의 힘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펌프까지 도입되었으니 이제 오늘날 소방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시기부터 전화로 화재 신고를 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도 도입이 됐습니다. 경성부 위생과에서 다찌 프라자 자동차를 5,500원에 구입해 적십자에서 운영했고 1938년 경성교통안전협회가 5,000원의 비용을 들여 구급차를 제작해 경기도 보안과에 위탁 운영했습니다. 당시에 5,000원 정도면 얼마나 큰 돈이죠?
다른 노동자에 비해 처우가 비교적 좋았던 대도시 교사의 월급이 7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꽤 큰 비용이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흥미로운 건 이 두 대의 구급차가 출동할 때 119 번호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네. 1936년 경성 전화번호부에는 구급 환자 신고 119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1938년 11월 17일에 발간된 매일신보에는 구급차 호출 전화료 면제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119 번호가 그때부터 쓰인 거네요. 와, 정말 역사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방 역사를 간략히 돌아보며 소방 행정이 어떻게 체계화됐고 발전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가 고려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덕에 역사적인 공간에서도 또 지나가다가 소방서를 볼 때도 새롭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번 학습을 계기로 소방 역사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도 알차게 준비해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전!